네, 남은 장명철호입니다. 그 사주에 이제 화기운을 이제 보충하는 방법이죠. 사주의 화기운이 이제 좋은 기운이 되는 경우, 이렇게 좋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신, 이제 용신이 되는 경우에 화기운을 보충했을 때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화기운 이제 보충법이라 그래서 화가 이렇게 목화토금수 개수세요. 목, 화, 토, 금수 이렇게 개수를 세 가지고 화가 없으니까 화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사주에 설사 화가 없다 그래도 화기운이 나쁜 기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운을 보충하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화기운을 보충한다고 하는 것은 사주에 화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는 즉 희신 용신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금이 이제 이렇게 해월에 태어났어요. 어쨌든 사주에 금이 하나가 있고 토가 세 개가 있고 목이 하나가 있고 수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겨울철에 태어났단 말이죠.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사주에 춥고 이런 사주에 이제 화라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화가 좋은 게 되는 거니까 화기운을 이제 보충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이제 좋은 기운은 기본적으로 화오행을 사주의 화오행을 이제 보충해도 되는 사주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죠. 기토일간이 이렇게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 토가 이렇게 두 개, 세 개밖에 없고 금이 세 개, 수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사주 자체로 보면 이제 화오행, 이제 토오행이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화기운을 보충함으로써 본인의 운세를 좋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주를 보면 이제 목이 없단 말이죠. 목오행이 없는데 이 사주의 목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기신, 즉 나쁜 기운이 되기 때문에 나쁜 기운이 돼서 목오행을 이제 보충해서는 안 되는 사주고 화오행은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죠. 경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나서 뭐 수라든지 토기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화기운은 좀 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이제 목오행이라든지 화오행은 이제 좋은 기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오행하고 수오행, 그 다음에 습토오행, 습토오행은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 금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주에 금이 없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신, 즉 사주에 이제 나쁜 기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기운을 보충할 때 목화토금수 개수를 세 가지고 뭐 화가 없으니까 화기운을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본인 사주나 가족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화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는 경우에만 화기운을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기운을 이제 보충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주의 화오행이 강한 사람과 인연을 맺어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여자분인 경우에 남자분이 사주에 화가 좀 많다든지 뭐 종업원이 내가 사장인 경우에 종업원이 사주에 화기운이 많다든지 또 상사 직장 상사가 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장 상사가 화기운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동업 파트너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파트너를 선택을 할 때 그 사람 사주에 화기운이 좀 강한 사람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너무 화기운이 그 사람 사주에 강하다고 해서 너무 남자 사주에 너무 화기운이 강한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들. 그러나 이제 내 사주에 화가 희용신이 된다. 화가 없거나 약해서 화오행이 희신 용신이 되는 경우에 상대방
상대방 사주의 화오행이 좀 있거나, 그때 화오행이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귀신, 본인한테는 희용시지만은 상대방 사주의 화기운이 좀 강해서 화가 귀신이 되면은 서로 나는 화가 필요하니까 상대방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상대방은 화가 있는데 화기운이 나쁜 기운이 되니까 서로 줄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볼 때라든지 사업 파트너 인연을 따질 때, 뭐 종업원 구할 때, 또 윗사람하고 상사를 선택을 할 때, 뭐 동업 파트너 선택을 할 때 모두 그 사람 사주의 화기운이 좀 강한 이런 사람과 궁합을 맺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화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오행은 뜨겁잖아요. 이건 이제 젊은 사람을 말해요. 젊은 사람. 그래서 젊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에 나가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화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목오행은 어린 아이들을 말하고, 화오행은 젊은이를 말하고, 금오행은 뭐 한 40대 50대 성인을 말하고, 이제 수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60대 이후에 이제 나이 드신 분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사주의 화기운이 필요한데, 젊은 사람과 이렇게 인연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런 모임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한 60, 70, 80대 이런 분하고 이런 모임에 나가서 뭐 다가 모임이 됐든 무슨 어떤 모임에 나가는 거예요. 종교 모임이 됐든. 그러면 이제 별로 좋지는 않겠죠. 이게 이제 물론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다 좋아요. 좋은데 내 사주에 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을 의미하니까 젊은 사람과 인연을 예를 들어서 사주에 뭐 화라고 하는 것이 식상이다. 우리가 자격 기소를 아예 했으라 그러면은 학원 원장이나 학원 선생을 하시는 분들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보다는 고등학교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학원을 운영하려 그런다. 피아노가 됐든 수학학원이 됐든 국악학원이 됐든 학원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내 사주에 화오행이 필요하면서 또 화오행이 식상이다. 우리가 식상은 이제 제자를 말하거든요. 제자. 근데 이런 경우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대학생, 이게 젊은 사람을, 수강생들을 하고 가리키는 어떤 사람이 되면은 더 좋겠죠. 어쨌든. 그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이니까 집안 조명을 좀 밝게 하라. 이제 조명을 이렇게 둘 때 뭐 2개. 화라고 하는 것은 2개, 7개거든요. 화는 이칠이니까 뭐 조그만 조명 설치할 때 방 안에 뭐 2개, 7개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일광욕을 자주 해라. 이건 이제 아침 뭐 한 10시나 뭐 11시 사이에 이렇게 햇빛을 자주 쏘이는 것도 일광욕을 자주 하는 것도 운의 흐름에 좋게 작용을 합니다. 자, 빨간색, 분홍색 과일을 많이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화라고 하는 것이 빨간색, 분홍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분홍색 과일을 자주 먹는 게 좋겠다. 물론 이건 옷하고는 달라요. 본인이 이제 사주에 화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는 사주 분들은 뭐 빨간색, 분홍색 구두, 옷, 의상, 뭐 잠바 이렇게 좋게 작용하는데, 이제 범띠, 그다음에 말띠, 이제 개띠생은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이 장성살 색상 해당 때문에 나쁩니다. 그래서 띠에 따라서 범띠, 말띠, 개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이 장성살 색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조건 나쁩니다. 또 돼지띠, 토끼띠, 양띠 여자분인 경우에는 이 붉은색, 분홍색이 육회살 색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과 데이트를 할 때, 어디 소개팅을 나갈 때 아무리 그게 사주에 좋아도 붉은색은 입지 말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에 햇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이제 이거는 아파트를 이제 화오행이 사주 화라고 하는 것은 좀 높은 고층을 의미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한 6층, 7층, 8층 이렇게 말하는데
낮은 곳보다는 아파트 같은 거 살 때 저층 뭐 1층, 2층보다는 한 6층, 7층, 8층 이렇게 높은 층에 사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또 따뜻하지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 또 소고기도 특히 좋다. 그다음 여행을 갈 때 여행을 가는 것은 화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이 필요한 사주는 가능하면은 여행을 좀 자주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쪽 방향 베트남, 호주, 베트남, 프랑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기준에서 보면은 저 이제 남해안 쪽이 남쪽 방향에 해당이 되겠죠. 그쪽으로 여행을 자주 가라. 그다음에 젊은 사람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 가라. 어쨌든 화오행이 필요한 사주에 젊은 사람과 인연을 많이 맺는 것이 바람직한데, 근데 이런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뭐냐? 콘서트, 대학로, 영화관, 화기운이 강한 이런 장소에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노래방도 좋습니다. 노래방도 자주 가라. 그다음에 기타, 피아노 이게 막 울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화기운에 가깝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악기들도 이렇게 배우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뭐 외국어도 이게 화오행에 속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컴퓨터도 이제 불이니까 언어나 컴퓨터 같은 거를 취미로 이렇게 우리가 취미 생활하실 때 배우는 것도 좋고, 강아지는 이제 화오행입니다. 강아지를 키워라. 사주에 좀 화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 게 좀 좋겠죠. 강아지가 막 짖어대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기독교는 화오행이다. 사주에 좀 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기독교랑 인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강할 수도 있고 사주에 화기운이 아주 강한 사람도 기독교랑 인연이 많지만은 사주에 화가 좋은 기운이 되는 사람도 기독교하고도 인연이 좀 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종교를 볼 때 사주에 목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 화오행은 기독교, 금오행은 불교, 수오행은 이제 도교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본인 사주 화기운이 아주 강하거나, 물론 이제 화기운이 강하면은 화가 본인 사주 팔자 나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본인 사주에 강할 경우에도 종교를 믿을 때 그걸 쓰는 게 맞겠고, 화가 이제 필요한 기운이 되는 경우도 기독교하고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요는 쓴맛이다. 커피를 마실 때 아메리카노 커피를 자주 설탕을 이렇게 쳐서 드시기보다는 그냥 쓴 커피를 자주 드시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이제 화기운이 강한 산에 간다. 관악산 같이 산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왜 산에 보면은 봉우리가 뭐 이렇게 해가 뭐 설악산 이런 것도 되겠죠. 뾰족뾰족 불기운처럼 이렇게 돼 있는 산이 있어요. 금강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에 가시는 것이 좋겠다. 화기운이 이제 강한 동네에 산다. 뭐 불화자나 신방명이 들어갔다거나 뭐 근처에 교회에 있는 이런 십자가도 불이거든요. 화력발전소가 있다거나 근처에 조명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조명 회사 아니면 이제 불이 이렇게 뭐 네온 사인이 있다거나 이런 어떤 이런 집 앞에 사는 것도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으로는 다시마, 두릅, 솔잎, 양고기, 칠면조, 수수, 도토리묵, 토마토, 오이, 가지, 콩나물, 고사리쑥, 곰치, 인삼, 더덕, 도라지소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화가 좀 약한 사주들이 있거든요. 화가 약한 사주들은 좀 심장이 좀 약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심장, 대장 이런 것을 이제 좋게 하는 그런 음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개운법을 쓰시면 안 되는 것이고, 본인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화기운이 좋은 기운이 되는 경우에, 희용신이 되는 경우에만 이런 개운법을 이제 사용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요. 뭐 장명, 사주궁합, 결혼이사 택일은 남은장명 철학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다음에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가람이놈 장명 철학관 원장님에게 문의 한번 해보시고요. 수맥 처방 백종각 궁금하신 분들 대한수맥 감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